그런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임차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됐고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기존 계약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인분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약 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상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그 임대인분들은 반드시 꼭 숙지하셔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기간이에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무조건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칩시다. 2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만료되기 1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내가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 통지를 해왔어요. 그런 경우는 나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해서 임대차 기간 중에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이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꾸준히 행사를 하셔야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통지를 하면 그때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갱신된 거니 계속해서 목적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의 계약을 체결을 했었다면 갱신을 하더라도 계약 기간은 2년이 되게 돼요.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기존 계약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환산보증금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 시행령에 따르면요, 환산 보증금이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시행령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월세는 차임을 월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 월세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때 어떻게 환산 보증금을 구하냐면요, 월세에 100을 곱합니다. 월세 5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증금 3억을 더하면 이제 8억이 되겠죠?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환산 보증금이 8억이 됩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 원짜리 계약은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면 8억이 되는 것이죠. 월세에 100을 곱하고 나온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면 환산 보증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8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9억 원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8억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3억, 월세 700이라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7억이잖아요. 더하기 보증금 3억 더하면 자 이제 10억이죠. 그러면 서울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이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하의 금액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산보증금을 9억을 초과하더라도 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은 내가 임차인이 적용되게 해줄게 라고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갱대건삼입니다. 갱대건삼 두 문자인데요. 갱은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내가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만 정상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리고 대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매우 중요한 거죠.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난 여전히 임차인으로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당사자가 바뀌더라도 제3자에게 나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항력이거든요. 이 대항력도 서울 9억 원 초과하더라도 내가 10억의 보증금을 환산 보증금이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권은 뭘까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권리금도 매우 중요한 권리거든요. 이 임차인은 권리금을 10억 원, 9억 초과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내가 권리금을 해소하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다가는 그 손해배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3은 뭐냐? 3기 이상 차임 연체예요.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이죠. 그래도 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그러면 악용해서 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니까 3기 이상 연체해도 난 해지 통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넌 악질적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즉시 해지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을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9억 원, 서울 9억 원,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갱대건삼은 그래도 인정이 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나는 10년 동안 보장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면 10년 계약 보장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10년의 보장을 못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예요. 아니, 월세 3번이나 안 내놓고 뭔 계약 갱신이냐?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으면 넌 갱신할 권리가 없다 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하고 만료되는 순간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단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A라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한테 쓰라고 했어요. 근데 A가 자기가 쓰지도 않고 뭐 B라는 사람한테 넘겨서 B가 쓰고 있어요. 난 B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년간 B가 쓰다가 또 1년 뒤에는 C한테 넘기고 또 1년 뒤에 D 넘기고 도대체 내가 누구랑 계약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너 계약갱신 청구권 뭐 행사 못해 라고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건물에서 막 쓰고 함부로 쓰고 막 더럽게 쓰고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건물이 너무 썩었어요. 너무 언제 못 얻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도.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계약을 만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아주 높은 등급을 받아두면 이 건물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건물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아두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내가 재건축하니까 나가라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임차인이랑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이 건물은 노후화됐고 내가 재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3년 뒤에는 나는 재건축을 할 테니 그때 나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도 동의해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면 그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 반드시 언제 내가 재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 보장하지 않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실거주, 내가 직접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실거주 안 됩니다. 실거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실거주한다라고 임차인한테 이야기하면 임차인이 화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 인상 문제입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너무 이렇게 분쟁이 많고요. 기본도 나빠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쟁점이 되는 문제예요. 내가 계약 갱신하는데 10년이나 갱신하는데 월세 보증금이라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또 돈을 올려줘야 되냐, 안 그래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월세만 올려달라고 하느냐, 금액도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코로나 착한 임대인이 뭐니 해서 월세 보증금 낮춰주는데 왜 너만 올리냐, 나도 낮춰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높게 받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계약 갱신을 했는지 묵시적 갱신이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요 5%의 한도가 적용이 돼요. 5%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 환산 보증금을 5%까지 증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이 5%를 높여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3억에 월세 500이라면 5%면 얼마죠? 500에 5%? 25만 원이죠. 25만 원만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3억에 5%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서 5%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보증금만 5, 월세만 5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분들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한 5%를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도예요, 한도. 꼭 5%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1%를 올릴 수도 있고 2%를 올릴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혹은 코로나 등 이런 경제 침체 사유가 있다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5%를 올리는 거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연히 5%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한 푼도 못 올리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거잖아요. 5% 한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됐는데 뒤늦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연락해서 월세 좀 올립시다, 5% 올립시다 하면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칙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임차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됐고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기존 계약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계속 갱신해서 있기를 원하고 갱신해서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계약 만료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하실 겁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미리 이야기하셔서 적어도 5%라도 돈을 더 받는 게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묵시적 갱신돼가지고 1년 갱신됐는데 돈 못 올리고 그냥 기존 계약대로 이 돈만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갱신 청구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환산 보증금 개념인데요. 이 환산 보증금 여기서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산 보증금 초과했을 경우, 이 보증금 3억, 월세 700만 원 이 사안이라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건 갱대건산밖에 없어요. 이 차임을 증감하는 이 규정은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5% 한도 적용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임대료 인상에 있어서 만약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 이 임대차 계약이라면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10억 원이네, 서울이네, 초과했네, 상가 건물 임대차 적용 안 되네, 그러면 임대료 인상할 때 5%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합당한 금액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를 하실 때 임대인이 5% 이상 돈을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10%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뭐 5%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10%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은 10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그거 적용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번 시간 계약 기간과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계약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통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가능하면 내용 증명으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되기 싫어서 계약을 만료하겠다, 혹은 6개월에서 1개월이 도과된 상태에서 마지막 날에 나는 만료 통지하겠다 라고 하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5% 상향해 달라, 이런 내용을 또 내용 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 증명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용 증명을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내용 증명을 대신 발송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나는 10년간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묵시적 갱신이 맞다 아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 아니다, 나는 10년간 보장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임대료를 5% 올려야 된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협의를 거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 가기 전에 소송 전 협의를 저희가 또 대신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0년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내가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부당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명도소송이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임 증액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돈을 꼭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월세 증액 소송을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증액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도 저희가 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